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와 항공이 마비되고 교통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의 한 기자가 한국과 다른 미국인들의 행동에 놀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수석 기상 전문 기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앤더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폭설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제가 30년 넘게 기상현상을 연구해왔지만 12월 초에 이렇게까지 폭설이 내린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려는 것만 같았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기예보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기상청에서 150cm가 넘는 폭설이 예고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겨울철 폭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어요. 첫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시는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도시들이 연이어 기상사태와 재난사태를 선포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맨해튼 사무실 창밖은 순식간에 하얀 장막에 가려졌고 거리는 눈보라로 가득했죠. 동료 기자가 창가에서 이건 단순한 폭설이 아닌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과 JFK 공항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지하철은 부분적으로 운행을 멈췄죠. 도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맨해튼의 주요 도로들은 눈더미로 가득 찼고 자동차들은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렸어요. 특파원들의 현장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려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6시간 동안 2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뉴저지 턴파이크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소식, 버팔로 시내 전체가 눈에 파묻혔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죠.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신속하게 현장 취재를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밖을 나서는 순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영하의 기온과 강풍이 만든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30도에 가까웠고 시야는 5m도 확보하기 힘들었죠. 북동부 전체가 마비되면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고립되었어요. 학교들은 휴교령을 내렸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설이 계속되면서 도시의 모습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저는 현장 취재를 위해 맨해튼의 주요 마트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상재난이 선포된 직후 시민들은 당연한 듯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로 몰려들었죠. 퀸즈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참을성 있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생수와 통조림, 즉석식품 등이 매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브루클린의 상황도 비슷했죠. 한 마트 매니저는 미국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평소 3일치 물량을 준비했는데 반나절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특히 생수, 건전지, 손전등 같은 필수품은 순식간에 품절되었죠. 도로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차들이 도로 곳곳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평소 30분 거리가 3시간으로 늘어났고 일부 드라이버들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로가 꽉 막히자 조급해진 운전자들은 서로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간혹 말다툼도 벌어졌죠. 맨해튼의 한 주차장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놓고 다투기도 했죠. 응급 서비스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911 신고가 폭주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구급차와 소방차도 도로 상황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은 곧 다른 나라의 대응과 비교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 책상 위 모니터에 흥미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있었던 폭설 소식이었어요. 나사에서 공개한 위성 사진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한반도의 절반이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서울 특파원인 제니퍼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전해온 소식은 놀라웠어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했죠.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CNN과 BBC 등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폭설 소식을 긴급 타전했었죠. 서울의 남산타워가 하얀 눈에 뒤덮인 모습, 경복궁의 단아한 지붕 위로 소복하게 쌓인 눈,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펑펑 내리는 눈보라까지. 마치 동화 같은 장면들이 연일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답니다. 제니퍼의 당시 취재 리포트를 다시 읽어보니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 시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처럼 운행되고 있었고 도로는 즉각적인 제설 작업으로 큰 혼란이 없었다고 해요. 항공편 일부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긴 했지만 도시의 기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죠. 폭설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제설 차량들이 미리 각 구역으로 배치되었고 주요 도로에는 사전에 제설제가 뿌려졌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트에는 사재기 현상이 거의 없었고 시민들은 여유롭게 일상적인 장보기를 했다고 하네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고 질서정연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런 큰 폭설 속에서도 도시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제니퍼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었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골목길을 정비했다고 해요. 제설 작업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나선 거죠. 이런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폭설 속 빛나는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의 폭설 대응,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리포트를 제작했죠. 지금 우리의 폭설 상황을 보며 저는 며칠 전 한국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제니퍼가 보내온 한국의 취재 영상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찍은 영상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삽을 들고 나온 시민들이 눈길을 치우고 있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눈을 치우는 순서였습니다. 제니퍼의 설명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의 집 앞보다 노인 가구나 어린이집 주변의 눈을 먼저 치웠다고 해요. 영상 속에는 이른 아침 중년 부부가 옆집 할머니의 대문 앞을 먼저 치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주민들은 개별동 앞뿐만 아니라 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가는 길을 우선적으로 치웠어요.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매년 겨울마다 이런 광경이 반복된다며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죠. 동네 작은 상점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뿐만 아니라 인근 보도까지 말끔히 치웠어요.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근처는 여러 상인들이 함께 나서서 치우는 모습을 보였죠. 학교 앞 도로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등교 시간 전부터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통학로에 눈을 치웠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제니퍼는 이런 모습이 마치 마을 축제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제설 작업에 나이 구분이 없다는 거였어요. 나이 드신 노년층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서로 말없이도 척척 맞아가는 호흡이었습니다. 누군가 눈을 쓸면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삽으로 눈을 치웠고 또 다른 이는 제설제를 뿌리며 3인 1조로 움직였다고 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골목길에서는 더욱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었답니다. 한 주민이 눈을 치우다가 잠시 쉬고 있으면 이웃이 따뜻한 커피나 떡을 들고 나와 나눠 먹곤 했대요. 힘든 제설 작업도 이웃들과 함께하니 즐거운 담소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 치우기가 아닌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녀의 말처럼 한국의 제설 작업에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몇 해 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생각났어요. 눈을 치우다 서로 싸움을 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영상을 보며 가장 놀라웠던 건 도로에서 일어난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보내온 영상들은 마치 훈훈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 영상에는 등굣길 중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파 속에 버스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하교하던 중학생 10명 정도가 우르르 모여들더니 하나, 둘, 구호를 외치며 버스를 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체구의 학생들이었지만 합심한 덕분에 버스는 무사히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죠. 퇴근길에 찍힌 또 다른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회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옷이 더러워질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밀어주었죠. 차가 빠져나가자 그들은 서로 인사도 없이 각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새벽 배송기사를 돕는 장면이었어요. 새벽 3시 한 택배 트럭이 골목길 입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인근에 사는 주민이 나와서 눈을 치우고 밀어주었다고 해요. 추운 새벽이었지만 배송기사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대형마트 앞에서는 훈훈한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온 주민들이 주차장에 갇힌 차들을 한 대씩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차 한 대씩 밀어주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그 말에 모두가 동참했다고 하네요. 1시간 만에 주차장의 모든 차가 빠져나갈 수 있었죠. 초등학생들의 선행도 빛났습니다. 눈사람을 만들며 놀던 아이들이 도로 한가운데 눈더미에 걸린 차를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즉시 눈사람 만들던 실력을 발휘해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답니다. 감동한 운전자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닭강정을 사주었다고 해요. 마을버스 기사님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헛바퀴만 돌던 마을버스. 그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버스를 밀기 시작했어요. 으라차차. 구령 소리와 함께 버스는 마침내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해외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군요.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네요. 이런 게 진정한 시민의식이죠. 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제니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나타나 돕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겐 이런 선행이 특별한 게 아닌 일상인 것 같았죠. 지금도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빛나는 건 화려한 구호나 형식적인 도움이 아닌 이런 작은 배려와 자발적인 선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 제가 근무하는 뉴욕에서도 특별한 광경이 목격된 적이 있었어요. 퀸즈의 한인타운과 플러싱 지역의 모습은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달랐어요. 아침 일찍부터 한인 상점 주인들이 나와 자신의 가게 앞은 물론 인근 보도까지 눈을 쓸어내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베이사이드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한인 주민들이 많이 사는 이 동네는 마치 작은 서울 같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삽을 들고 나와 자신의 집 앞뿐만 아니라 이웃집 앞까지 눈을 치우고 있었죠. 옆집에 사는 미국인 이웃들도 이에 감화되어 하나둘 동참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인마트 앞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차장에 차가 갇히자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차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인 고객은 이런 광경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말하더군요. 맨해튼의 한인 식당과도 달랐습니다. 한 식당 주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설 작업을 진행했어요. 눈이 그치면 곧바로 나와서 치우고 제설제도 함께 구매해서 나눠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인의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골목길을 우선적으로 치워주었어요. 이런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했어요. 해외 네티즌들은 한인들의 공동체 의식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자신의 공간뿐 아니라 공공장소까지 관리하는 모습, 서로 돕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죠.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인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이런 모습이 미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어요. 브루클린의 한 커뮤니티 리더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고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한인들의 모습은 각종 매체를 통해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로컬 뉴스에서도 한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집중 조명했어요. 폭설이 한창이던 며칠 전, 저는 한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폭설 당시 서울시가 활용했던 스마트 제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이 시스템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 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작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마치 첨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서울시 관제센터의 모습은 마치 나사 통제실 같았다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제설 차량들의 실시간 움직임이 표시되었죠. 빨간색은 아직 제설이 안 된 구간, 파란색은 제설 완료 구간을 나타내며 한눈에 현황 파악이 가능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상 데이터와 교통량, 도로 경사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취약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제설 차량을 선제적으로 배치했다고 해요. 그 결과 서울시는 이틀간 40cm가 넘는 폭설 속에서도 단 10건의 교통사고만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설제 살포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도로 결빙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는 자동 분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제설제가 뿌려졌죠. 이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도 스마트했습니다. 서울시는 실시간으로 제설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공유했어요. 시민들은 앱을 통해 자신의 동네 제설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설이 필요한 곳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었죠. 이런 쌍방향 소통은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버스 운행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었어요. 승객들은 앱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도로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제설 작업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 구급차나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도왔다고 해요. 이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런 서울시의 스마트 제설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도시 계획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을 방문을 예약하고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설을 보며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 편집실에는 요즘 특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바로 이번 폭설을 계기로 드러난 두 나라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것이에요. 특히 해외 언론들의 한국 사례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뉴스 기사는 한국의 폭설 대응을 특집 기사로 다루며 이렇게 평가했어요. 첨단 기술과 공동체 정신의 조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재난 대응이라고요.
정부의 스마트한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의 기사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현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죠. 단순히 정부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 각자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이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특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도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고 차가 막히면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시민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신문사의 한 독자가 보내온 편지가 기억에 남네요. 매일 아침 한인 이웃이 자신의 집 앞까지 눈을 치워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자신도 다른 이웃의 눈을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다고 평가합니다. 첨단 기술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부나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시민 각자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번 폭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눈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 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재난이 될 수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 특별 취재를 마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내려 당황했지만 서로 돕는 모습이 돋보였던 한국이었습니다. 눈을 치운 것도 모자라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의식을 선보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을 치우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